그가 남긴 7억 원은 내 치료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그 주머니에서 발견한 7억 원 통장, 그리고 영수증 다발들. 무슨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사연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종수가 세상을 떠난 날, 명수는 울지 않았다. 빈손은 조용했다. 국화꽃 향기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고 문상객의 발걸음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다. 자식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향 한 자루씩을 피워 올리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게 전부였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 뭘. 다른 자식이 혀를 찼다. 명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인색한 사람이었다는 걸 명순도 모르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살았다. 명수는 그 세월 동안 남편이 지갑을 선뜻 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시장에 가면 꼭 마지막 좌판에서 가장 흠집 난 것을 골랐고 버스를 2정거장 남겨두고 내려 걸었으며 신발 밑창이 달아본드로 붙이고 또 붙이면서도 새 신발을 사지 않았다. 자식들 졸업식에도 식당엔 가지 않고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였다. 명수는 그럴 때마다 서러웠다. 딱 한 번만이라도 넉넉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다. 명수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장롱 안에는 남편이 평생 아껴 입던 양복이 걸려 있었다. 어깨 솔기가 해지고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있었다. 새 양복을 사주려 했을 때 종수는 이게 어디가 어때서라고 했고 명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양복을 이제 정리해야 했다.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무언가 닿았다. 통장이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통장. 펼쳐보니 잔액이 7억 원이었다. 명수는 숫자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었다. 이 사람이 버스 2정거장을 걸어 다니고 신발 밑창에 본드를 바르던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었다. 통장 옆에는 고무줄로 묶인 영수증 뭉치가 있었다. 수십 장이었다. 색이 바래 인쇄된 글씨조차 흐릿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손으로 펴면 부서질 것 같았다. 언제부터 이걸 모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명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영수증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화가 났다. 이 돈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었다. 자식들에게 한 번쯤 외식을 시켜줄 수 있었다. 명순 자신도 원피스 하나쯤은 사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이걸 움켜쥐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명수는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집어들기 시작했다. 치우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손에 잡힌 영수증 하나를 뒤집었을 때 뒷면에 뭔가가 적혀 있었다. 볼펜으로 눌러 쓴 삐뚤빼뚤한 남편의 글씨였다. 명수는 글씨를 읽었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영수증 뒷면의 글씨는 짧았다. 명순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내가 들어가면 1인분을 더 시켜야 하니 밖에서 기다린다. 명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4번 읽었다. 종이가 손 안에서 구겨지는 것도 몰랐다. 30년 전 그날 밤이 천천히 떠올랐다. 명순의 40번째 생일이었다. 종수는 아침부터 어딘가 들떠 있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고 명순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저녁이 되자 종수가 말했다.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명수는 귀를 의심했다. 남편 입에서 외식이라는 말이 나온 건 결혼 후 처음이었다. 어디를 가냐고 물었더니
종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소고기 집. 명수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손이 떨렸다. 식당은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다. 작은 정육식당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가 훅 밀려왔다. 명수는 그 냄새가 좋아서 코를 한번 크게 들이켰다. 그런데 종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다. 명수는 그를 쳐다봤다. 얼굴색은 멀쩡했다. 종수는 먼저 들어가 먹으라고, 자기는 잠깐 밖에서 바람을 쐬겠다고 했다. 명수는 혼자 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 마음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돈이 아까운 거겠지. 1인분 값이라도 아끼려는 거겠지. 명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서럽고 씁쓸했지만 고기는 맛있었다. 그리고 그게 더 서러웠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종수가 식당 앞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코트깃을 세우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명순이 다가가자 종수는 담배를 발로 비벼 끄고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다. 명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지 않고 집까지 걸어왔다. 생일 저녁이 그렇게 끝났다. 그날 이후로 명수는 그 일을 자주 떠올렸다.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남편이 얼마나 째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처럼 기억 속에 박혀 있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 흉을 볼 때 가끔 그 이야기도 꺼냈다. 생일날 소고기 집에 데려가 놓고 자기는 배가 아프다며 혼자 밖에 서 있었다고. 그러면 자식들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기억이 지금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명수는 손에 쥔 영수증을 다시 내려다봤다. 30년 전 소고기집 영수증이었다. 1인분 값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 종수는 그날 밖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짧게 써두었던 것이다. 배가 아픈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들어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1인분을 더 시켜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명수는 남편이 매일 점심으로 싸들고 다니던 것을 떠올렸다. 반찬도 없이 맹물의 만밥이었다. 처음엔 입이 짧아서 그런 줄 알았다. 나중엔 워낙 구두쇠이니 그러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그 맹물 한 그릇이 어디선가 누군가의 1인분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명수는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다시 바라봤다. 수십 장의 종이 위에 종수의 삶이 쌓여 있었다. 그것들이 지금 명순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다시 집어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치우려는 게 아니었다. 영수증들은 순서가 없었다. 날짜도 제각각이었고 어떤 것은 반으로 접혀 있었고 어떤 것은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다. 명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가며 읽었다. 마트 영수증, 약국 영수증, 철물점 영수증. 대부분은 그냥 영수증이었다. 그런데 가끔 뒷면에 글씨가 있는 것들이 나왔다. 그중 하나를 펼쳤을 때 명순의 손이 멈췄다. 미술도구 세트 영수증이었다. 붓세트, 물감, 스케치북. 금액이 꽤 됐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명순이 32살이던 해였다. 그해 봄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명수는 젊은 시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대단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종이 위에 옮겨 담는 일이 좋았다. 결혼하고 살림을 하면서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한다는 안내문을 본 날 명수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강료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도구였다. 집에 있는 건 아이들 크레파스뿐이었다. 명수는 조심스럽게 종수에게 말을 꺼냈다. 미술도구 세트를 하나 사고 싶다고.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고. 종수의 얼굴이 굳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가 그가 말했다. 사치 부리지 마라. 그 말이 전부였다. 명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안내문을 조용히 접어서 버렸다. 그 이후로 명수는 그림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꺼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남편에 대한 서운함 중 하나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다. 좋아하는 것 하나 마음껏 못하게 했던 사람. 명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들린 영수증은 그의 봄의 미술도구 세트가 실제로 팔린 기록이었다. 명수는 영수증 뒷면을 뒤집었다. 이번에도 글씨가 있었다. 그때 못 사준 것 미안하다. 대신 조금씩 모아뒀다. 그게 전부였다. 명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영수증 사이에 끼어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적금 내역이었다. 이름은 명순의 이름이었다. 납입 기간은 15년이었다. 명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종수가 화를 냈던 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명수는 그제야 그 봄날을 다시 생각했다. 그 무렵 형편이 얼마나 빠듯했는지를.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아이는 자꾸 아팠다. 종수는 공사 현장 일을 두 곳에서 동시에 하고 있었다. 그 시절 종수가 집에 들어오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 명수는 그걸 보면서도 남편이 힘들다는 생각보다 고집스럽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다. 영수증들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낸 날짜 옆에 작게 적힌 메모였다. 그날 종수는 공사 현장에서 발판이 무너져 다리를 다쳤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다. 등록금 납부 기한이 사흘 남은 날이었다. 명수는 그날을 기억했다. 남편이 며칠째 절뚝이며 다니는 걸 보면서 병원 가라고 했더니 괜찮다고만 했다. 그 괜찮다는 말이 무엇을 참고 있던 건지 명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종수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다. 명수는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다. 친정이 가난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비를 못 낸 날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 수치심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알았다. 종수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명순이 그 고개를 다시는 숙이지 않도록 그는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감당했다. 사치 부리지 마라는 말은 당신이 가난해 보이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말이었다. 명수는 손에 쥔 영수증들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창밖은 어두웠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영수증 뭉치의 맨 마지막 장은 다른 것들과 달랐다. 종이가 아직 하였다. 잉크도 선명했다. 날짜를 보니 종수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명수는 그 날짜를 손끝으로 짚었다. 그 무렵 종수는 병원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했고 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명수는 매일 병원에 갔다. 가서 손을 잡고 있다가 돌아왔다.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종이는 연금 가입 확인서였다. 명순의 이름으로 된 종신연금이었다. 가입일은 종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다. 명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몸으로 어떻게 이걸 했는지. 외출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큰아이에게 물으니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대신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서류를 어디서 구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시켰다고 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여러 번 되물어야 했다고. 명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안에는 머리핀이 들어 있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였다. 명수는 그 핀을 본 순간 어느 날 오후가 떠올랐다.
시장을 보러 가다가 잡화점 앞에서 잠깐 멈췄던 날이었다. 진열대에 머리핀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작은 꽃 모양 핀 하나가 예뻤다. 명수는 잠깐 들여다보다가 그냥 걸었다. 살 것까지야 없다 싶었다. 종수가 옆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 핀이 지금 봉투 안에 있었다. 종수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순이 잠깐 멈춰서서 들여다보다 그냥 지나쳤던 그 순간을. 그리고 혼자 돌아가서 샀던 것이다. 언제 줄까 생각하다가 끝내주지 못한 채 서랍 안에 그대로 넣어뒀던 것이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명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다. 유언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다. 따로 봉투에 넣어두지도 않았다. 그냥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글씨가 비뚤비뚤했다. 손이 많이 떨렸던 모양이었다. 내용은 길지 않았다. 재산을 어떻게 나눠달라는 내용이 먼저 있었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다. 내 인생은 당신으로 충분했으니 이제 당신은 당신으로 살라. 명수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40년을 살면서 종수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드물었고 수고했다는 말도 거의 없었다. 명수는 그게 이 사람의 성격이거니 했다.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표현을 못한 게 아니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내하지 못했던 것이다. 큰아이가 나중에 전한 말이 하나 더 있었다. 임종을 앞두고 종수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고 한 게 있었다고 했다. 병원 밥 말고 집에서 만든 걸 먹고 싶다고 했다고. 뭐가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고 했다. 명순이 끓여주는 숭늉이라고. 병원 규정상 외부 음식은 반입이 어려웠다. 큰아이는 그 말을 명순에게 전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명수는 그 사실을 장례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알았다. 숭늉이었다. 쌀뜨물에 누른밥을 넣고 끓인 아무것도 아닌 것. 명수는 평생 그걸 아침마다 만들었다.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종수가 좋아한다는 것도 몰랐다.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명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낡은 책상, 달아빠진 슬리퍼, 액자 하나 없는 벽. 종수는 이 방에서 40년을 살았다. 7억을 모으는 동안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이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명수는 바닥에 놓인 남편의 낡은 신발을 집어들었다. 밑창에 본드 자국이 여러 겹 겹쳐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버리지 못하고 붙이고 또 붙인 자국들이었다. 명순의 손이 그 자국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때서야 눈물이 났다. 명수는 며칠을 그 방에서 영수증들을 읽었다. 한 번 읽고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처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슬펐고 그 다음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보였다. 명수는 그 시간 동안 남편을 잘못 읽고 있었다. 아니, 반만 읽고 있었다. 보이는 것만 봤고 들리는 것만 들었다. 그 뒷면은 한 번도 뒤집어 보지 않았다. 자식들을 불렀다. 유언장에 적힌 대로였다. 종수는 재산을 셋으로 나눴다. 자식들 모, 명순의 모, 그리고 나머지에는 따로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했다. 어려운 집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쓰라고. 이름은 붙이지 말라고 했다. 자식들은 그 대목에서 말이 없었다. 명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빈소에서 혀를 차던 얼굴들이 지금은 달랐다. 명수는 종수의 뜻대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름을 붙이겠다고 했다. 종수가 붙이지 말라고 했지만 명수는 이번 한 번만은 남편 말을 듣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평생 참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장학금 전달식은 작은 규모였다. 화려하지 않았다. 강당도 아니었고 현수막도 없었다. 그냥 조용한 사무실 한편에서 담당자와 명순과 자식들만 있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담당자가 장학금 이름을 확인했다. 이종수 장학금. 명수는 그 이름이 서류 위에 적히는 것을 바라봤다. 평생 이름 석자가 빛난 적 없는 사람이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았고 앞에 나서는 법도 없었다. 그냥 묵묵히 뒤에 있던 사람. 그 이름이 지금 낯선 사람들의 공부를 돕는 이름이 되었다. 명수는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이 뜨거워졌다. 자식들도 아무 말이 없었다. 전달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큰아이가 명순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잡았다. 명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빈소에서 혀를 차던 자식이 지금 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조금은 알게 된 것이다. 명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명수는 오래전부터 동해 바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종수가 젊은 시절 한 번은 술이 조금 들어간 날 말했었다. 죽기 전에 동해 바다 한번 보고 싶다고. 명수는 그때 흘려들었다. 왜 하필 동해냐고 물었더니 종수는 그냥 한번 보고 싶다고만 했다. 그 이후로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종수는 결국 동해를 보지 못했다. 명수는 버스를 탔다. 바다는 생각보다 멀었다. 명수는 창밖을 보면서 갔다. 산이 지나가고 들판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다. 종수와 함께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걸 새삼 생각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때도 종수는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명수는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다. 파도 소리가 먼저 들렸다. 명수는 신발을 벗지 않고 모래 위를 걸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다. 명수는 가방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종수가 쓰던 것이었다. 낡고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쓰던 것이었다. 명수는 바람을 향해 손수건을 들었다. 바람이 손수건을 잡아당겼다. 명수는 손에 힘을 풀었다. 손수건이 바람에 올라탔다가 파도 쪽으로 날아갔다. 명수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40년의 원망이, 서러움이, 오해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고마움이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다. 파도 소리 속에서 명수는 혼자 말했다. 당신 참 바보 같았어. 한참 있다가 다시 말했다. 고마워. 미소가 났다. 울음과 미소가 동시에 났다. 명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계속 불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텅 빈 주머니로 평생을 살다 간 사람이 세상 가장 무거운 것을 남기고 갔다. 명수는 오래 거기 서 있었다.